다들 잘 주무셨어요? 졸려요. 32분 됐네요. 시작할게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려요. 네. 세 번째 시간인데 어저께는 우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다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을 좀 정의를 해 보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타인지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한 의식, 그리고 좀 이제 높은 차원으로서 이제 생각하는 기술? 그러니까 즉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아적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뭔가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소거 좀 할게요. 음. 그래서 내가 과연 누구인지 이제 멀리 떨어져서 그냥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뛰어나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내가 뭘 잘하는 줄 알고 부족한 걸 알면은 그 능력을 채우고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이 메타인지가 되게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상위 0.1%의 공부법이라고 해서 책도 나왔고 EBS에서 어떤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위 0.1% 성적의 학생이랑 보통 학생이랑 그런 학생들의 차이점이 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실험이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어떤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기억력이나 IQ나 심지어 IQ가 더 높았던 경우도 있었대요, 보통 학생들이. 그리고 부모의 뭐 학력 소득이나 뭐 경제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따져 봤을 때 별로 다른 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를까?' 이렇게 해 보는 과정에서 포기하려다가 마지막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해 보기로 했대요. 근데 이 테스트의 목적이 많이 맞추는 거가 아니고 내가 몇 개나 맞출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학생들은 자신이 맞춘 것보다 더 많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경우가 많았대요. 그런데 상위 0.1%의 학생들은 맞춘 개수 그리고 내가 맞출 거라고 예상한 개수가 거의 일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능력치를 측정할 수 있는 메타인지.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 그리고 단점, 뭐 강점, 약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장점은 더 강화시킬 거고 단점은 더 보완할 거고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장점, 강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할 거라서 이거는 요렇게 넘어갈게요. 우리가 유산화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가장 답답할 때가 이럴 때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시작은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꾸 어떻게를 고민하게 되고 어디에 올인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답답한 거고.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얼만큼 해야 하는지조차를 모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큼 해야 되나?'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거 자체가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뭐 높게 말하거나 낮게 말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면 너무 무조건 겸손하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해서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오히려 몰라서 용감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에 속담에도 무식할 때 용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 좀 처음에는 용감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자꾸만 오히려 더 이제 좀 이제 두려워지고 좀 더 망설여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알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나의 능력치를 알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 말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면서 오히려 조금 더 망설여지고 이제 두려워지고 이러한 시간들을 분명히 겪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 높여야 되잖아요. 이거를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는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나의 강점을 정확히 알고 나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거죠. 우리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제일 모르는 게 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쪼끔 현실적인 방법에서 나 자신을 아는 방법,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도 좀 찾아보고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전략을 배우는 거예요. 학습 전략을 배우는 거. 이거를 메타인지 지금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은 아이들의 이제 학습에서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분명히 비즈니스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데 전략을 배워야 돼요. 나만의 시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하게 확보하셔야 돼요. 유산화로 따지면 유산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확보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누가 이제 강의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또는 다른 강사들이 나와서 유산화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해요. 음. '내가 저 자리에 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유산화를 다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면은 그렇게 잘 풀려요. 근데 내가 직접 풀어 보면은 안 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닌 거죠. 근데 누가 해줄 때는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 전략을 배울 때 혼자 해 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해 봐야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음 경험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팅을 해 봐야 돼요. 유산화 안에서는 그 안에서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지 나만의 전략이 생겨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어떠한 기준, 표준 이런 것은 계속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제일 뭔가 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일을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능력치를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기준은 계속 달라질 수 있고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일마다도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많은 이제 경험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아 나는 뭘 잘하네. 난 이건 쪼금 부족하네. 나는 뭐 사업 설명을 정말 잘하네. 근데 나는 좀 영양이나 이렇게 건강 뭔가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쪼끔 부족하네.'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나만의 전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유산화뿐만 아니고 상황이 계속 우린 바뀌잖아요. 유산뿐만 아니고 육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 봤잖아요. 어떻게 그 과정 겪으면서 그 전략을 만들어 봤어. 세워 봤어.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때도 쉬운 거예요. 유산화뿐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피드백. 유산화 시작하시면서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 피드백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실제로 부딪혀 봐야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딪혀 보고 나서 이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왜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처음에.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주변의 전문가에게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 내 수준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정말 뭘 잘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폰서의 가이드, 스폰서의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많이 피드백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안 받아 보니까 뭐 연습 이렇게 경험이 계속 연습 경험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 해 본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다 알고 있구나.' 착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얘기했던 변화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음. 그리고 혼자 계속 이제 부딪혀 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계속 받으셔야겠죠. 그럼 연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으로만 하는 시뮬레이션이면 안 되는 거죠. 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이거인 거예요.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많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은 어떤 일을 하든 많은 양을 채우는 거. 양이 많아야 돼요, 많은 양. 음 유산화 안에서 또는 그 유산화뿐만 아니고 뭐 성공하신 분들이나 뭐 자산가 이런 분들의 이제 성공 스토리 같은 거를 들어보시면 실패 과정이 반드시 들어 있거든요. 뭔가 이제 자수성가했어. 근데 좌절이 없거나 어 뭐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계산으로 해서 완벽하게 뭔가를 이뤘어. 이런 스토리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든 양을 많이 채워서 경험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전략이 생길 거고 그 피드백 안에서 그 과정 안에서 전략이 분명하게 생길 거고 그 실패하는 과정이 분명히 오겠죠. 당연히 실패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또 알게 될 거고 뭐 실패라고 하는 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더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러면서 메타인지가 높아지면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목표하는 것이 다다를 때까지 내가 얼만큼의 실패를 할 수 있는지조차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패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걸 준비할 수 있으니까.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끝까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인지의 한계를 계속 배우셔야 되는 거죠. 어 뭔가 계속 의심하는 것은 나쁘지만 그 의심이 조금 더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의 의심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나 이론이나 전문가의 소견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보고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계속 말하는 어떤 착각이나 뭐 편견이나 뭐 그런 것들 선입견들을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가 깨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음 그런 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미래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내가 3년 뒤면은 저기에 있겠구나. 5년 뒤면은 이 정도까지 다르겠구나.' 그거는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을 때 나를 객관적으로 내려봤을 때 '이 정도 내가 하면 3년 뒤에는 요 정도 가 있겠네.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저 위치만큼은 돼 있겠네.'
그래서 메타인지 높아야지 내가 얼마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내가 누구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네 문득 이제 뭔가 생각이 났어요. 내 마음 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10년 전에 그게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책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뭐 심리 검사를 바탕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자기 성찰 보고서래요. 이게 제가 그때 이거를 했을 때 한 10 페이지 10 장인가? 굉장히 빽빽히 문항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의 뭐 700 문항 정도를 이제 체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 봤는데 거기 안에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음 이게 되게 사람들이 뭔가 이제 현실적으로 뭐 중립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결코 쉽지 않대요. 근데 그게 지금 저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지은 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또는 세상이나 상황을 대단히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상황에 따라 포기하는 등 맺고 끊음이 분명합니다. 대개 사람은 현실적으로 중립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지은 님은 조금 특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자신과 주변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자신의 무기와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꺼내 사용하는 장수와 비슷합니다. 때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약점을 강점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감각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성취의 근원이자 출발점이 바로 현실적인 자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에게 불편한 현실이라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힘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면에서 이는 중요한 심리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의 상황이나 경험조차 관찰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특성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전에는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게 메타인지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 보니까. 관찰자적 입장, 뭐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자연스럽게 메타인지가 이제 발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객관적인 시선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접목시키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고 뭘 잘하는지 아는 거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아니까 아까 쪼끔 소름 끼쳤던 게 약점도 목적에 따라서 강점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말했던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어떻게 보면 훈련을 통해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유산화뿐만 아니라서 뭘 하더라도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음. 표준이 바뀌면 메타인지를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소위 일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라고 하는 거는 업무 능력이 출중하다? 그리고 모든 일 다 잘한다? 뭐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할 때 잘하고 뭘 할 때 남들보다 좀 느리고 부족하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장단점을 파악할 수는 있어요. 어. 장단점을 파악할 수는 있는데 차이가 생기는 거는 인제 이거예요. 나의 특장점, 정말 내가 잘하는 거, 부족한 점. 중요한 건 부족한 것을 할애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대신 잘하는 것을 더 잘해내는 쪽으로 방향을 당연히 잡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잘하는 사람과 일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장점이 있고 각자의 멘탈인지가 높으면 내가 잘하는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걸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팀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과 시너지를 내면 돼요. 그 사람들과 일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의 기준은 달라져야 하는 거죠. 내가 조금 스스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기준을 바꿔야겠죠. 내 생각의 기준을 계속 바꿔야 되고 그 길이 조금 어렵지만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메타인지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음. 우리 일의 특성상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는 것에 특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 개발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려고 하면 일단 내 스스로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 메타인지가 높아야 그게 가능해요. 내가 높으면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쉬운 거죠. 그 사람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나도 모르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팀 안에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리더의 조건 중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셀프 리더의 조건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예요. 나 자신을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를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나의 유산화는 어떤 유산화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